혜진과 보영은 평화로운 시골의 농가에서 자란 쌍둥이 자매입니다. 둘 다 어린 시절부터 똑같은 외모로 마을 전체에서 유명했습니다. 두 사람은 외모뿐만 아니라 성격도 매우 비슷해 사람들은 종종 혜진과 보영이 서로의 그림자 같다는 농담을 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식사, 공부, 심지어 어린 시절 장난까지 항상 모든 일을 함께합니다. 두 자매는 다른 자매들처럼 가끔 다투기도 하지만 한 자매가 슬플 때마다 다른 한 자매가 곧바로 위로해준다. 혜진과 보영은 그들 사이의 유대감은 아무것도 끊을 수 없다고 믿는다. 시간이 흐르면서 혜진과 보영은 점점 성장해 간다. 시골에서의 삶은 단순하지만 특히 가족이 그렇게 부유하지 않은 경우 많은 어려움도 겪습니다. 두 자매는 고등학교를 마친 후 많은 친구들처럼 도시로 가지 않고 시골에 머물러 가족을 부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매일 추가 수입을 얻기 위해 작은 식료품점을 열었습니다. 혜진과 보영은 함께 일하고 손님들과 대화하며 순조로운 삶을 살아간다. 하지만 어느 여름날 현우가 나타나면서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한다. 30대 남자 현우는 고수학 농업 프로젝트에 투자하기 위해 도시에서 고향으로 돌아온다. 세상 물정에 밝으면서도 매력적인 현우는 곧 마을 전체, 특히 혜진과 보영의 관심을 끌었다. 처음에 두 자매는 현우가 식료품점에 들러 물건을 사러 왔을 때만 그를 만났습니다. 하지만 대화를 나누면서 그들은 점차 그의 부드러운 말투와 깊은 지식에 깊은 인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현우는 종종 자신의 긴 여행과 자신이 참여했던 큰 프로젝트들에 대해 이야기했고 두 자매는 그를 존경했다. 점차 혜진과 보영은 서로 현우에게 특별한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하지만 그들은 경쟁하거나 숨는 대신 정면으로 마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이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보영이 말을 꺼냈습니다. 혜진아, 나는 현우를 좋아하는 것 같아. 혜진은 약간 놀랐지만 잠시 침묵한 뒤 미소 지었다. 저도요. 혜진의 대답에 보영은 놀랐지만 부끄러워하기는커녕 두 사람 모두 웃음을 터뜨렸다. 그게 뭐야? 우리 둘 다 같은 사람을 좋아할 수는 없잖아. 보영은 농담을 한 것이었지만 그 말이 혜진에게 대담한 아이디어를 줬다. 그럼 우리 둘 다 그와 결혼한다고 해서 어때요? 혜진이 반 농담조로 물었다. 보영은 놀란 표정으로 언니를 바라보았지만 혜진이 농담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걸 금방 알아챘다. 모르겠어요. 너무 이상하지 않나요? 보영은 의아해했지만 고민 끝에 두 사람은 남자 때문에 헤어지는 건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걸 점차 깨달았다. 그들은 항상 모든 일을 함께 하거든요. 그러면 사랑도 다를 바가 없잖아요. 이상하기는 했지만 그 아이디어는 곧 자매가 공동으로 내린 결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현우의 수락을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가이다. 많은 논의 끝에 혜진과 보영은 그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하기로 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현우가 식료품점에 들렀을 때 두 자매는 그에게 차를 마시러 오라고 권했습니다. 그들은 일몰 아래서 자신의 감정을 표현했습니다. 현우 씨, 우리 둘 다 당신을 좋아하지만 우리는 떨어져 있고 싶지 않습니다. 괜찮다면 우리 둘을 결혼시켜 주시겠어요? 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현우는 처음에 완전히 어리둥절했다. 그는 인생에서 그렇게 이상한 상황을 겪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두 자매의 진지한 눈빛을 들여다보면서 그는 자신도 그들에게 감정이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었다. 잠시의 침묵 후
현우가 입을 열었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이건 큰 결정이에요. 답은 불분명하지만 혜진과 보영은 여전히 희망을 품고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현우는 두 자매의 감정을 점점 더 이해하게 된다. 그는 그들이 경쟁심이 아니라 함께 있고 싶어하는 마음 때문에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는 현우에게 압박이자 큰 도전이 된다. 마침내 현우는 오랜 고민 끝에 결정을 내렸다. 그는 두 자매와 결혼하는 데 동의했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세 자매 모두 질투나 갈등 없이 조화롭게 사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그들의 결혼식은 마을 사람들 모두를 놀라게 하며 치러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에 대해 험담을 퍼부었지만 혜진과 보영은 신경 쓰지 않았다. 그들은 그들의 사랑이 모든 장벽을 극복할 것이라고 믿는다. 결혼 후, 세 사람은 현우가 자신의 농장 근처에 지은 작은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의 삶이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혜진과 보영은 현우를 돌보고, 요리하고, 청소하고, 마트에서 일하는 등 번갈아가며 일한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마치 그들이 정말로 사랑과 가족 관계의 균형을 맞추는 방법을 찾은 것처럼요.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공평하게 행동하려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내면의 감정은 점점 더 복잡해졌습니다. 혜진은 현우가 보영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을 알아차리기 시작하고, 보영은 혜진이 항상 현우의 대화를 독점한다고 느낀다. 두 사람 모두 큰 소리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숨겨진 갈등이 싹트고 있었고, 이것은 그들이 곧 마주하게 될 폭풍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현우와 쌍둥이 자매 혜진, 보영의 삶은 평화로워 보이지만 결혼 생활이 안정되자마자 작은 균열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처음에는 세 사람이 균형 잡힌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혜진과 보영은 현우를 번갈아가며 돌보고 집안일을 나눠 맡고 심지어 각자의 일정을 명확히 나눠서 서로의 공간을 침범하지 않으면서 남편과 개인적인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이 이상한 관계는 통제하기 어려운 긴장과 감정을 피할 수 없습니다. 현우는 처음에는 이 독특한 결혼 생활에 만족했지만 점점 두 사람을 동등하게 대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끼기 시작한다. 그는 혜진과 보영을 모두 기쁘게 하려고 노력하지만 항상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저녁 식사 때 혜진이 요리한 게 더 맛있다고 칭찬하면 보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눈빛에는 슬픔이 깃들었다. 현우는 실수로 보영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면 혜진은 그것을 피하기 위해 바쁠 방법을 찾을 것이지만 혜진이 화가 났다는 것을 현우는 알고 있다. 혜진과 보영 역시 자매 관계를 사랑으로 상처 입히지 않기로 약속했지만 감정의 갈등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쉽지 않습니다. 혜진은 보영이 현우에게 자신이 결코 감히 하지 못할 친밀한 몸짓을 자주 한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다. 반면 보영은 혜진이 집 장식부터 가게 재정 관리까지 중요한 결정에서 항상 우위를 점하려고 한다고 느낀다. 그 작은 차이점들은 점점 커져서 두 자매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을 만들어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세 사람이 저녁 식사를 하고 있을 때 현우는 예상치 못한 전화를 받았다. 그는 재빨리 자리에서 일어나 전화를 받으러 나갔다. 혜진과 보영은 서로를 바라보았고 공기에는 이상한 느낌이 가득했다. 현우가 돌아온 뒤엔 일이라고만 했지만 그 뒤로도 종종 그런 전화를 받았고 그때마다 전화 통화를 마칠 때마다 그의 눈빛은 걱정스러워 보였다.
혜진은 호기심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녀는 현우의 행동을 점점 더 주의 깊게 관찰하기 시작한다. 그는 밤에 이유도 없이 자주 외출하고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가끔씩 휴대전화를 훔쳐보기도 한다. 혜진은 보영과 이야기하기로 결심한다. 그녀는 그들이 함께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낼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혜진이 고민을 털어놓자 보영은 반대로 너무 생각이 많아. 현우가 바쁠 테니까 방해하지 말자고 했다. 보영은 약간 불편한 어조로 말했다. 보영의 말에 혜진은 불만스러워했다. 이상하지 않아. 그는 항상 우리에게 뭔가를 숨기는 거야. 혜진이 고집했지만 보영은 반박하고 싶지 않아 고개를 저을 뿐이었다. 혜진은 보영이 의도적으로 현우를 보호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고 그로 인해 그녀는 그 어느 때보다 더 화가 난다. 혜진은 더 이상 의심 속에 살고 싶지 않아 직접 알아보기로 결심한다. 어느 날 밤, 현우가 연인을 만난다는 핑계로 집을 나서자 혜진은 몰래 그를 따라간다. 그녀는 발각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거리를 유지했다. 현우는 마을 외곽에 있는 작은 카페로 차를 몰고 갔다. 혜진은 그림자 속에 숨어서 지켜보았다. 그녀는 현우가 잘 차려입은 하지만 어딘가 익숙한 모습의 젊은 여성을 만나는 것을 본다. 그들은 꽤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고 혜진은 현우가 이 여자와 거리를 둘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애정이 가득한 눈으로 미소 지었다. 혜진은 그 표정이 자신과 보영에게만 보이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혜진은 혼란스러운 기분으로 집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보영에게 이 말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몰랐다. 그녀가 말하면 보영이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 그녀의 여동생은 그녀를 믿을까요? 아니면 그녀가 관계를 끝내려 한다고 생각할까요? 그 질문들이 혜진의 머릿속을 맴돌며 그녀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 후 며칠 동안 혜진은 조용히 관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현우가 점점 멀어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종종 직장을 핑계로 가족과의 식사를 피했고 집에 있을 때도 이전처럼 대화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보영은 눈치채지 못하는 듯 아니면 눈치채지 못한 척하는 듯했다. 그녀는 여전히 현우를 온 사랑과 신뢰로 대하고 있다. 이로 인해 혜진 씨는 더욱 불편함을 느꼈다. 혜진의 눈에 보영은 진실을 직시하지 않고 환상 속에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결국 혜진은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됐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집에 두 사람만 남았을 때 그녀는 모든 것을 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보영아, 그냥 나한테 말만 해. 혜진이 진지한 어조로 말을 시작했다. 보영이는 옷 깨는 걸 멈추고 언니를 바라보며 말했다. 언니? 왜 그래? 혜진은 심호흡을 한 뒤 그날 카페에서 본 모든 일을 이야기했다. 그녀가 말을 마치자 보영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다. 정말이에요. 틀리지 않으신가요? 보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거야. 넌 진실을 직시해야 해. 현우가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어. 보영은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 사람이 믿을 수 없었다. 그녀가 사랑했던 남자, 그녀가 신뢰하고 많은 희생을 치른 남자가 그녀를 배신할 수도 있다. 하지만 보영은 혜진이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걸 깊이 알고 있었습니다. 자매의 눈에 나타난 고통과 실망이 가장 확실한 증거였다. 하지만 보영은 혜진과 함께 현우와 맞서기보다 다른 길을 선택한다.
혜진아, 우리는 그냥 내버려두는 게 좋을 것 같아. 현우도 이유가 있을 거야. 나는 그를 잃고 싶지 않아, 보영이 말했다. 그녀의 뺨에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보영의 말은 혜진의 가슴을 찌르는 칼과 같았다. 미쳤어. 그는 우리에게 거짓말을 했는데도 당신은 여전히 그를 붙잡고 싶어. 혜진이 소리를 질렀다. 하지만 보영은 더 이상 논쟁하고 싶지 않아. 그저 고개를 저었다. 이런 불화로 인해 혜진과 보영은 그 어느 때보다 더 멀어지게 된다. 한때 깨지지 않던 자매애는 이제 의심과 상처의 먼지 아래 묻혔습니다. 그리고 두 자매가 서로 싸우는 동안 현우는 이중 생활을 계속하며 이 이상한 관계가 무너지려 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혜진은 더 이상 침묵을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마치 어두운 우리에 갇힌 것처럼 느꼈고 날이 갈수록 좌절과 비참함만 더해졌습니다. 예전에는 자신의 가장 큰 정서적 지지자였던 보영이 이제는 완전한 낯선 사람처럼 되었다. 혜진이 항상 사랑하고 신뢰하던 여동생은 배신의 명백한 징후가 드러난데도 불구하고 현우를 의도적으로 감싸고 있는 듯하다. 혜진은 이렇게 계속된다면 자매 관계가 무너질 뿐만 아니라 세 사람의 인생도 모두 끝나게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현우가 평소처럼 출장을 나간 뒤 혜진은 스스로 더 자세히 조사하기로 결심한다. 그녀는 현우의 휴대전화를 은밀하게 찾았다. 이전에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던 일이었다. 그녀는 화면을 잠금 해제하며 손이 떨렸지만 그녀가 발견한 것은 그녀의 가슴 속의 아픔을 더욱 깊게 할 뿐이었다. 현우의 휴대전화에는 다른 여자와 주고받은 일련의 문자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 그들은 대화를 나누었을 뿐만 아니라 만남의 계획도 세웠습니다. 그 메시지에는 어떠한 속임수도 없습니다. 그것은 현우의 불륜을 분명히 보여주는 증거였다. 혜진은 경로와 고통이 소용돌이치며 숨을 크게 쉬었지만 그녀를 더욱 참을 수 없게 만든 것은 현우와 그 여자 사이의 최근 문자 메시지였다. 지금은 떠날 수 없어. 알다시피 그 둘은 금광이야. 시간을 줘. 내가 처리할 방법을 찾을게. 혜진은 어지러움을 느꼈다. 현우는 그녀를 배신할 뿐만 아니라 그녀와 보영을 어떤 어두운 목적을 위해 이용하고 있습니다. 현우가 두 자매를 구해야 하는 모습부터 결혼 후 두 자매를 대하는 방식의 변화까지 그녀의 마음속 퍼즐 조각 하나하나가 맞춰지기 시작했다. 그것은 모두 완벽하게 연출된 연극일 뿐이었습니다. 혜진은 더 이상 조용히 있을 수 없었다. 그녀는 현우와 맞서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우선 그녀에게는 보영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날 밤, 현우가 돌아오지 않자 혜진은 보영을 마당으로 끌고 나가 달빛 아래서 이야기를 나눈다. 그녀는 현우의 휴대전화를 열어서 여동생에게 보여주었다. 보영은 처음에는 피하려고 했지만 메시지를 읽으면서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다. 혜진 언니, 어떻게 아셨어요? 보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저는 오랫동안 그를 의심해왔고 여기 증거가 있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그를 보호하고 싶습니까? 혜진이 보영을 바라보며 물었다. 보영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다. 하지만 혜진은 그것이 분노의 눈물인지, 고통의 눈물인지, 좌절의 눈물인지 확신할 수 없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 같아? 혜진이 물었어요. 마침내 보영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길을 잃은 사람처럼 약했다. 우리는 그와 마주해야 하고 필요하다면 사실을 밝혀야 합니다.
혜진은 확고한 어조로 말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속에는 아직도 많은 망설임이 남아 있었다. 보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더 이상 그것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현우가 돌아왔을 때 혜진과 보영은 이미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현우는 언제나처럼 웃으며 들어왔지만 두 여자의 눈을 보고 멈췄다. 무슨 일이야? 현우는 태연하게 행동하려고 노력하며 물었다. 혜진은 굳이 빙빙 돌지 않고 그에게 휴대전화를 내밀며 차갑게 설명해 보세요. 라고 물었다. 현우는 잠시 혼란스러웠지만 금세 평정심을 되찾았다. 이건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니야. 그가 말을 시작하자 혜진이 가로채며 말했다. 그러니까 말해봐. 무슨 말이야? 우리를 금광이라고 부르는데 어떻게? 상대할 생각이야. 현우는 더 이상 부인할 것이 없었고 그는 오랫동안 침묵한 후 한숨을 쉬었다. 좋아. 진실을 알고 싶다면 말해줄게. 처음에는 너희 둘을 이용하려고 왔어. 투자할 돈이 필요했고 너희들이 완벽한 선택처럼 보였어. 하지만 얼마 후 나는 바뀌었어. 너희 둘을 정말 사랑해. 그는 설득력 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혜진은 그렇게 쉽게 속지 않는다. 우리를 사랑한다면 왜 아직도 그 여자를 만나고 왜 우리를 금광이라고 부르니? 혜진이 분노가 담긴 목소리로 물었다. 현우는 대답하지 않고 그저 변명이라도 하려는 듯 고개만 숙였을 뿐 그럴듯한 대답은 나오지 않았다. 그동안 침묵으로 앉아있던 보영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현우야, 나는 너를 정말 믿었어.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우리는 여전히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우리를 배신했고 나는 너를 용서할 수 없어. 보영의 말이 현우의 가슴을 칼날처럼 찔렀다. 그는 설명하려고 더 가까이 다가가려고 했지만 보영은 눈물을 글썽이며 뒤로 물러섰다. 만지지 마. 혜진과 보영은 이 모든 일이 침묵 속으로 가라앉는 것을 두고 싶지 않다고 결심한다. 그들은 가족과 친구들에게 연락해 진실을 전부 말했습니다. 혜진이 수집한 증거는 현우의 사기 행각을 신고하기 위해 지방 관할 기관에도 전달됐다. 그들은 이 문제를 밝히면 마을에 파장이 일어날 것을 알았지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자신을 보호하고 고통을 끝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현우는 발각된 뒤 굴욕과 패배감을 안고 재빨리 마을을 떠났다. 그의 농장 프로젝트도 중단되었고 그가 사귀고 있던 여성도 진실을 알게 된 후 연락을 끊었습니다. 혜진과 보영은 충격을 극복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을 사람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과 비난에 직면해야 한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본래의 관계를 되찾았다는 것입니다. 어느 늦은 오후, 두 사람이 집 현관 계단에 앉아 있을 때 혜진은 보영에게 돌아서서 언니의 손을 꽉 잡았다. 우리가 남자를 공유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건 틀렸어. 하지만 적어도 우리는 서로가 있잖아. 혜진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가득했다. 보영은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의 눈은 일몰에 빛났다. 그리고 이번에는 누구도 우리 사이에 들어오지 못하게 할 거야. 이야기는 끝나지만 혜진과 보영이 배우는 교훈은 계속 살아남을 것이다. 그들은 사랑은 공유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때로는 잘못된 관계를 놓아주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보호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현우에 대한 혹독한 진실을 마주한 혜진과 보영은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 하지만 일은 생각만큼 간단하지 않습니다. 두 사람이 겪은 고통은 쉽게 치유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과거를 뒤로하고 살아가려고 노력했지만
현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고통스러운 기억들이 그들의 마음을 휩쓸고 지나가는 압류처럼 되돌아왔다. 혜진과 보영은 둘 다 그 일을 극복하려면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특히 그들이 여전히 그 일이 일어난 마을에 있는 동안은 시간이 더디게 흐르는 듯한 느낌이 든다. 현우가 떠난 뒤 이 사건의 소식이 마을 전체에 퍼졌다. 사람들은 이미 두 자매의 이상한 결혼 생활에 대해 호기심을 가지고 있었고 이제 소문을 퍼뜨릴 이유가 더 많아졌습니다. 등 뒤에서 들려오는 엿보는 시선과 웅성거림은 혜진과 보영의 가슴을 그 어느 때보다 답답하게 만들었다. 그들은 사람들이 수다를 떨 것이란 걸 알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자신이 덜 판단받고 고립되었다고 느끼지 않는다. 두 사람 모두 외출을 제한하고 집이나 자신이 운영하는 작은 식료품점에만 머물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혜진이 가게를 청소하는 동안 보영이 피곤한 표정으로 들어왔다. 혜진 언니, 우리는 이렇게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여기서 보내는 매일이 악몽 같아요. 더 이상 그 눈을 마주치고 싶지 않아요. 보영이 낙담한 목소리로 말했다. 혜진은 언니를 바라보며 가슴이 아팠다. 그녀는 보영이 어떤 기분인지 이해했다. 왜냐하면 그녀 자신도 같은 기분을 느꼈기 때문이다. 알아요. 하지만 어디로 가고 싶은가요? 갈 곳이 더 있나요? 혜진이 망설임이 가득한 눈으로 물었다. 보영은 잠시 침묵한 후, 우리는 어딘가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어쩌면 도시에서요. 우리는 젊으니까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오라고 말했다. 보영의 제안에 혜진은 놀랐다. 평생 살아온 마을을 떠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지만 혜진은 이것이 그들이 과거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있다. 혜진은 잠시 생각한 후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동의합니다. 떠나겠습니다. 그 결정은 쉽지 않았지만 혜진과 보영에게 새로운 희망의 불빛이 켜졌습니다. 그들은 짐을 챙기고 식료품점을 팔고 도시로 이사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족과 이웃들은 이 결정에 놀랐지만 아무도 그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다른 곳에서 행복을 찾기를 바라며 행운을 빌기도 했습니다. 마을을 떠나던 날, 혜진과 보영은 옛집 앞에 서서 어린 시절의 추억과 행복했던 시절, 그리고 최근의 고통을 되돌아본다. 마치 그들의 마음속에서 슬로우 모션 영화가 펼쳐지는 것 같다. 우리가 괜찮을 것 같아. 보영이 살짝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혜진 씨는 언니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웃었다. 우리는 함께 최악의 상황을 겪었어요. 우리는 괜찮을 거라고 믿어요. 도시에 오면 모든 것이 새롭지만 도전적이기도 합니다. 혜진과 보영은 사람이 붐비는 동네에서 작은 방을 빌렸다. 그들은 이곳의 빠른 삶의 속도에 익숙해지면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작은 커피숍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은 쉽지 않고 도시 생활은 스트레스가 많지만 혜진과 보영은 더 이상 호기심 어린 눈빛이나 무의미한 수다에 휩쓸리지 않아서 안도감을 느낀다. 어느 날 저녁, 퇴근 후, 혜진과 보영은 빌린 방의 작은 발코니에 함께 앉았습니다. 그들은 도시의 불빛으로 가득한 하늘을 바라보며 시원한 바람이 지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기분이 어때요? 혜진이는 언니를 바라보며 물었다. 보영은 온화한 눈으로 미소 지었다. 기분이 나아졌어요. 아시다시피 여기서는 어깨에 과거가 얹히지 않고 숨 쉴 수 있는 것 같아요. 혜진은 안도감을 느껴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적어도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었고, 그 시작 속에는 서로가 있다. 혜진과 보영이 항상 소중히 여기는 가장 중요한 것이다. 시간이 흐르면서 혜진과 보영은 점점 안정을 찾아가는데, 그들은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관계를 넓히고, 점차 이곳 사회에 통합됩니다. 현우의 아픈 기억은 여전히 거기에 있지만, 더 이상 이전처럼 그들을 괴롭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교훈은 그들이 더 강해지고 자신을 더 소중히 여기는 데 도움이 됩니다. 어느 날, 혜진은 카페에서 일하던 중 고향에서 편지를 받는다. 그것은 오랜 친구로부터 온 편지로 마을의 변화를 알리고 그들의 삶에 대해 묻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편지는 혜진과 보영에게 이상하게도 따뜻한 느낌을 주었다. 그들은 떠났지만 그 작은 마을이 항상 그들의 기억의 일부, 대체할 수 없는 부분으로 남을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혜진과 보영은 편지를 써서 새로운 삶, 극복한 어려움, 미래에 대한 희망 등을 이야기하기로 결심한다. 그들은 더 이상 증오나 원망을 느끼지 않고 오직 그들을 성장시키는 경험에 대한 감사만을 느낍니다. 어느 주말 저녁, 혜진과 보영은 카페 앞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구경한다. 혜진 언니, 우리가 옳은 일을 한 것 같아요. 보영이 평온함이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다. 혜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맞아요. 보영아. 우리는 옳은 일을 했어요. 그들의 이야기는 격동적이었지만 결국 평화로운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혜진과 보영은 인생이 항상 쉽지만은 않다는 걸 알고 있지만 믿음과 동료의식이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걸 압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들은 인생의 새로운 장을 쓰기 위해 계속 함께 걸을 것입니다. 혜진과 보영이 도시로 이사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그들의 삶은 점차 안정된 궤도에 들어섰습니다. 혜진은 카페의 매니저로 승진했고, 보영은 오랫동안 품어왔던 패션 디자인에 대한 추가 수업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2. 자매는 바쁜 일에 굴하지 않고도 매일 저녁 서로를 위해 시간을 내어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그날의 즐거움과 어려움을 공유합니다. 그들은 고국을 떠났지만 과거는 언제나 그들의 마음속에 존재합니다. 현우에 대한 기억, 그들의 이상한 결혼 생활과 그들이 겪은 트라우마는 이전만큼 고통스럽지는 않지만 여전히 그들의 삶에서 지울 수 없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혜진과 보영은 모든 것을 귀중한 교훈으로 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원망이나 후회를 품지 않고 대신 그들이 가졌던 것, 즉 가까운 자매와 역경을 극복할 수 있는 힘에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혜진은 집에서 편지를 받는다. 그 편지는 두 사람의 성장을 지켜본 절친한 이웃, 승호 삼촌이 보낸 편지였다. 그는 편지에서 마을이 많이 바뀌었다고 말했습니다. 새로 개통된 도로부터 현대적인 상점들이 즐비하게 들어서는 것까지요. 하지만 편지에서 가장 특별한 것은 그녀의 메시지였습니다. 혜진과 보영, 너희 둘이 많은 것을 겪었다는 건 알지만 고향에서는 모두가 너희 둘을 그리워한다는 걸 말하고 싶어. 가능하다면 한번 마을을 방문해 어디를 가든 고향이 항상 두 팔 벌려 환영한다는 걸 확인해봐. 그 편지는 혜진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녀는 보영이 읽도록 편지를 가져왔고 두 사람은 오랫동안 말을 나누지 않았다. 보영이 먼저 침묵을 깼다. 혜진 언니, 과거를 마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찾기 위해서 과거로 돌아가야 할 것 같아요. 혜진은 여동생을 바라보았는데 그녀의 눈은 동정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 어쩌면 돌아갈 때가 된 것 같아.
집으로 돌아가는 여행은 어느 봄날 아침에 이루어졌습니다. 혜진과 보영은 차 안에 앉아 창밖을 계속 바라보며 익숙한 풍경이 점차 나타나는 것을 지켜보았다. 차가 마을 문 앞에 멈추었을 때 두 사람은 마치 시간이 되돌아간 듯한 느낌을 받았다. 작은 나무가 늘어선 길, 붉은 기와 지붕의 집, 울려 퍼지는 수탉의 울음소리. 그들 모두는 잊었다고 생각했던 어린 시절의 기억을 떠올립니다. 승호 삼촌은 마을 문에서 두 사람을 맞이하며 단순한 얼굴에 부드러운 미소를 띠고 말했다. 두 분 돌아오셨군요. 조만간 돌아오실 줄 알았어요. 그는 감정에 따라 말했다. 혜진과 보영은 삼촌을 꼭 껴안은 채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그들은 마치 이곳을 떠난 적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마을에서 보낸 나날들은 따뜻하고 평화로웠다. 혜진과 보영은 예전에 애착을 가졌던 장소를 다시 방문한다. 오래된 집, 그들이 일하던 작은 식료품점으로 가는 길, 두 자매가 어린 시절 놀았던 넓은 들판. 그들은 삶이 변했지만 마을은 여전히 단순함, 환대, 인간성이라는 핵심 가치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이 집 계단에 앉아 별이 빛나는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을 때, 보영은 혜진에게 돌아서서 말했다. 혜진아, 우리가 왜 돌아가야 하는지 알 것 같아. 가끔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가 시작했던 곳을 되돌아봐야 해. 혜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다. 맞아. 보영아. 고향은 우리가 태어난 곳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일부를 간직하는 곳이기도 해. 그러나 돌아오는 길에 예상치 못한 놀라움도 있었습니다. 혜진은 시장에 가던 중 우연히 현우를 다시 만난다. 그는 전과 비교해 매우 달라 보였다. 더 늙어 보이고, 더 마르고, 더 비참해 보였다. 현우 역시 혜진을 보고 놀란 듯 했지만 다가가지는 않았다. 혜진은 멀리서 오랫동안 그를 바라보다가 돌아섰다. 그녀는 분노나 증오를 느끼지 않았으며 오직 안도감만 느꼈다. 현우는 과거에 있었고 그녀는 더 이상 그에 대해 아무런 걱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행을 마치고 도시로 돌아온 혜진과 보영은 막짐을 씻어낸 듯한 기분을 느낀다. 결국 그들은 인생이 일련의 여행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때로는 고통을 겪어야 하고, 때로는 내버려두는 법을 배워야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서로에게 있다는 것이고 그것만으로도 계속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은 계속 흐르고 혜진과 보영은 둘 다 삶에서 새로운 것을 발견하게 된다. 혜진은 친절한 손님들과 대화하며 일할 수 있는 작은 카페를 엽니다. 보영은 디자인 과정을 마친 후 자신만의 컬렉션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순간을 진정으로 즐깁니다. 어느 날 오후, 보영은 카페에 앉아 혜진을 바라보며 혜진 언니, 우리가 겪은 모든 일이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혜진은 잠시 생각한 후 미소를 지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아무리 어려웠어도 모든 것이 우리를 여기로 이끌었고 오늘의 모습으로 이끌었습니다. 과거의 고통부터 현재의 부활까지 혜진과 보영의 이야기는 사랑과 가족적 유대감의 힘을 증명합니다. 그들은 인생이 아무리 많은 어려움을 겪더라도 서로가 있다면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황혼기에 그들은 미래가 어떻게 펼쳐지든 함께 맞서 싸워나갈 것임을 알았습니다. 지금까지 여정 내내 그래왔듯이요.